또 특목고 합격 전략, 특히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 이제 앞서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요즘 아이들이 많이 드는 검은 유혹 있죠. 내가 쓰는 것보다 GPT한테 쓰면 더 잘 쓰는 것 같은데 한번 GPT한테 써볼까? 그러다 이제 얼마나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되게 예전의 트렌드로 계속해서 자소서를 써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올해는 자소서 기재 금지 사항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대입 자소서와 고입 자소서는 정말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비포 애프터로 보여주는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과 또 이제 저희 반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모의 면접과 아이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애슐리 박이고요. 한국 이름 박정하고, 저는 이제 명덕외고 지금 4년 연속 수석 입학을 시키고 있고요. 올해는 이화외고 도곡과까지 수석이 나왔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목동권에서는 워낙 외고 쪽 그 입결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국형 자사고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계시는데, 사실 분당이랑 대치랑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전자사반이 훨씬 더 많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최근 3년 합격률이 7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제 다른 소개라서 일단은 이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합격률이 제가 68명 하면 60명 이렇게 합격을 시키고 있고요. 제가 2025년 5월에 55만 교육 유튜브 채널에 유리스마 TV 특목 입시 전문가로 출연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공식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2025년 입시로 보는 서울권 외고 국제고 특징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 나왔어요. 이제 문과로 가는 친구들, 메디컬이 아니면 지금 외고 국제고 이제 경쟁률 터진다라는 이제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경쟁률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되게 특정 학교랑 특정 과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과를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제가 봤었던 건 허수가 없었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좀 점수가 되면 한번 해볼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다면 작년부터는 허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일찌감치 바로 포기를 합니다. 한두 번, 세 번 들어보고. 그런 게 있었고요. 서울국제고. 자, 서울의 유일한 국제고등학교죠. 공립학교입니다. 어머님들 공립학교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학비가 저렴하죠. 앞에 말했던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학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해가 어떤 해였냐면요, 이때 우리 정권 바뀌면 특목고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해서 했던 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례는 4대1이 넘어갑니다. 근데 어머님들 간혹가다 그런 생각하세요. 우리 애가 그래도 학교에서 말도 좀 하고 학생회장 하고 좀 공부 좀 하는데 2대1, 2.8, 1.8대1 이거 뭐 안 되겠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수가 없고요. 그리고 문과도 이과도 아니고 문과에서 2대1, 3대1, 5대1, 6대1이면 어마무시한 경쟁률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대원외고입니다.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영어 내시 말이 대원외고지 대원 전사고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 이제 이번에도 서울대 2위로 이제 아이들 넣었다고 이제 발표가 났죠. 그다음에 영어 내신 시험 수행 정말 많고요. 수능 형태, 암기 매우 중요합니다. 원서 수업. 그리고 수학이 여기는 과고 수준, 고3 수준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과가 1.9대 1로 가장 높았고요. 뒤이어서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한영외고입니다.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내신은 한영외고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일단 대원보다 텍스트 양이 많고요. 그리고 인문 철학적인 원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대원하고 한영하고 고민을 할 때 저는 이제 수학 실력, 영어 실력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얘기를 좀 하는 편이고요. 여기도 역시 스페인어과가 2.1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대일외고입니다. 대일외고 어머니들 아시나요? 혹시 부분 기숙사 있다라는 거? 대일외고도 부분적으로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입학시 거리로, 근데 그 거리가 언제 거리냐면 그 아이들 등하교 할 때 대중교통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로 해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신청했을 때를 이제 보고 이제 하는데, 제가 5년 전에 같은 동네에 사는 2명이었는데 한 명은 기숙사가 되고 한 명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운빨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 후에는 내신 시험 후 성적으로 또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숙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명덕예고가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명덕예고 이제 설명회 가보셨지만 알겠지만 이제 재단이 워낙 좋고 이러니까 애들이 명덕 갔다가 대일 갔다 그러면 명덕 간다고 그래요, 다. 근데 워낙 이제 대일고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형태, 고난도 비연계, 문법이 전통적으로 좀 어렵고요. 수능에 흔들리지 않게 준비를 시키고, 여기 역시 스페인어과가 1.93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어머님들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스페인어과가 높을까요? 왜 이렇게 중국어과 이런 데가 좀 낮나요? 이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코로나 영향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영어권에서 제2 외국어로 쓰는 외국어가 스페인어인 것도 있고, 또 애들이 좀 스페인어가 간지 난다고 좀 하더라고요. 저 애들 말로는. 그리고 이제 이 전에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중국어가 인기가 많았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중국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이제 애들이 학습 역량 차이가 많이 나면서 그냥 한자를 외운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 일본어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그 일본어를 좋아하는 그 우리 아이들, 그 매니아층이 저희는 무조건 쎄도 넣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다라는 거. 네, 다음은 이화외고입니다. 이화외고 유일한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죠. 그래서 면학 분위기 절대 무시 못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뭐 입결이 안 좋다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독일어과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외국어 고등학교 중에서 독일 파트너 학교로서 독일어과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도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좀 수능형, 모의고사 유형. 저는 이제 웬만한 학교들, 이제 저도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 그 내신을 풀어보는데, 좀 더 이제 수능에 좀 더 맞춤형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인,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독일어과가 1.45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고입니다. 뭐 서울외고 관심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서울외고 영어 내신 어법시험 얼마나 지문을 세부적으로 암기하는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또 서울외고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스페인어과와 1어과가 두 학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명덕예고죠. 올해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명덕예고가 첫날 3대 1이 넘었었어요. 첫날 밤에. 그래서 전화가 미친 듯이 왔었습니다. 뭐 저한테 뭐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학원의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선생님 이게 일본어과가 이렇게 높은 게 이게 맞아요? 선생님네 학원에서는 지금 일본어과 어떤 아이들 쓰고 있나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사실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이었긴 하고요. 근데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제 준비를 시킬 때도 두 학교를 좀, 그러니까 두 학교 아니면 이제 두 과를 이렇게 미리 이제 준비를 시켜요. 왜냐면 3-2에 갑자기 어디서 B가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전장치를 조금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덕예고는 전원 기숙사가 제공이 돼서 어머님들이 이제 좀 편하게 그냥 우리 기숙사에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기숙사생이 발생합니다. 비기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명덕예고가요, 이제 기숙사가 4명이 한 방을 써요, 어머님들. 근데 이게 말이 좋아 4명이 한 방이지.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랑 부딪히고 맨날 싸우고 뭐 난리가 나죠. 애들 뭐 형제 자매들. 근데 뭐 애들 시험 기간 뭐 이럴 때 얼마나 애들 예민하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기숙사생이 생겨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 중간고사 때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기숙사, 2학기 때는 비기숙사, 2학년 1학기 때는 또 기숙사,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 또 학원을 가야 되니까 학원에 대한 선택지도 또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비기숙사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는 이제 기숙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안 와요. 대일이나 이런 데는 다 통학버스가 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통학을 할 수도 있게 되니까 그럼 통학거리도 반드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명덕예고 기숙사 넣으면 되지,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모의고사 1학년 시험이라 해서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난이도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문법 교재도 이번에 새로 이제 뭐 바뀌었고 뭐 테드, 심형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드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시험은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이제 충원 인원이 없죠. 그만큼 이제 사회통합까지 전부 다 마감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어과가 3.05대 1로도 가장 높았고요. 뒤이어서 프랑스어, 러시아어, 이렇게 중국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 보시죠. 사실상 이제 외고인 경우에는 또 문과 중에서 또 명확히 어문 계열이고 이런 저출산 시대에 고입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런 질문들 하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도 좀 잘하고 이제 그런데 좀 외국에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저는 사실 외국어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으면 수학을 잘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포자들이 꽤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자유전공으로 애들이 자유전공으로 이제 대학을 가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고등학교 때는 고교학점제로 너희들의 진로를 명확하게 정해. 이러고 대학 때는 자유전공.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애들이 어문 계열에 가서 무조건 복수 전공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 조교 중에서도 명덕여고 1학과에 졸업했는데 외대에서 공대 하고 있어요. 공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게 아이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적으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외고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고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갑자기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생명을 가르치래요. 근데 생명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수업도 하시는데. 근데 또 수행평가를 500자를 더 쓰래요. 애들 거를. 근데 거기다가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과학까지 하래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막 공교육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특목고는 그런 고급 물리학, 고급 뭐 이런 것들, 고급 사회학 이런 것들이 다 깔리겠죠. 그럼 생기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블라인드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네, 그 부분.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소서에서 40점 만점에 20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결과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빨간색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첨삭하기 전, 비포, 그다음에 제가 애프터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모든 부분들은 다 못 보여드릴 거고 자기주도랑 지원동기 진로 부분만 보여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머님들 보실 수 있게 저희가 QR코드로 지금 저희 안내를 좀 나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이제 서울국제고에 지원하는 친구였고요. 번역가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팝송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제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인데 좀 아무래도 학습과 동떨어진 주제를 갖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생각했을 때 이제 한계점이 이제 문법과 단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법과 단어의 극복 방법이 그냥 사전을 찾고 밑줄을 긋고 안다에 집중을 했다? 이게 이제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그래서 이제 내용과 크게 없는, 그리고 또 막 예시,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또 이런 거 잘 아는데 뭐 의미상의 주어 이게 1500자밖에 안 되는 내 자소서에 넣을 만큼 그렇게 멋진 내용일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지막은 나만의 학습법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뭐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과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이제 번역가의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니? 네.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그건 너무 뻔하니까.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네. 국어를 잘해야 되죠. 그래, 오케이. 자, 우리 국어에 포인트를 잡자. 자, 그럼 국어를 잘하려면 우리가 뭐를 잘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한자에 좀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 꿈은 번역가이다. 그래서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고민해봤다. 흔히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모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갖춰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왜 내가 그 공부를 하게 됐는지 이제 목표 설정을 하게 되죠. 같은 의미의 단어라도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적절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수이기에 한국어 어휘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 많은 한국 어휘들이 한자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부분입니다. 서점에 가서 내 수준에 맞는 한자 급수책을 사 공부했다. 자, 한자 실력이 늘다 보니 자연스레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수월해졌고,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 나오죠. 사회과목 공부할 때 계엄의 경계를 엄중하게 함. 그래서 결과까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유추했다면 그 이후에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 좋아하는 타과목과 연계를 시키죠. 또 본인의 이제 번역가가 꿈이기 때문에 영어 신문 번역할 때 유의어 사용해서 영작할 때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추론 능력까지 기를 수 있었다. 그래서 진로인 번역과와 관련된 자질을 좀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모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계획을 설정했고, 또 타과목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배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동기 진로 계획입니다. 10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학교 특성과 연계해서 너 우리 학교 외우고 싶니? 혹은 이제 외고라면 이제 희망층 정보모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그리고 이제 너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입학 후에 어떤 활동 계획할 거야?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떤 거 계획할 거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자소서는 조금 보고 놀랬었던 자소서인데 한 3달을 다른 학원에서 쓰다 온 친구예요. 근데 첫 줄부터 간접 요소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뭐라고 쓰냐면 매우 어릴 때부터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일본의 만화를 보거나 일본의 장난감, 일본의 음식 등 현재까지 일본의 문화를 많이 알고 일본 다양함을 접했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흥미를 갖게 된 얘기를 하는데 일본 여행 얘기를 하죠. 해외여행이죠. 저거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어휘입니다. 이런 걸 모르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한테 이제 자소서가 간혹가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말 한 줄짜리 빵점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가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면접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반에 막 넣어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안 받거든요, 절대. 왜냐면 기존의 친구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근데 너무 간절하게 연락이 오셔서 그럼 제가 자소서만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근데 인성 영역 첫 줄에 한 줄짜리가 그냥 빵점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가 이제 쓰레기 봉사 활동한 거를 이제 인성 영역에 적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뭘 적었냐면 우리 학교 맞은편에 창경궁이 있다. 이런 거 적은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학교를 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어머님들도 모르세요. 근데 올해는 그런 기재 금지 사항이 더 많아졌어요. 왜? AI 때문에. AI가 막 써주고 막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랑 안 하시면 이게 감점이 왜 되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 아이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떨어진 채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교에서는 왜 떨어지는지 얘기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보면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길이가 얼마나 너무 길어 보이죠. 저희가 모든 세 영역이 1500자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입학 후 활동 계획도 보면 입학 후 일본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 심층적으로 공부하겠다. 이게 입학 후 주요 활동 계획인가요? 그래서 근데 이거 3달 동안 딴 데서 써왔다고 해서 제가 되게 답답했는데 그분은 할 수 없고 이래서 근데 다시 싹 바꿨죠. 자,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많은 분야가 우리나라에 서로 큰 영향을 미치며 공존하는 관계이기에 일본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다라고 바꿨어요. 저기는 저희가 면접 질문을 유도했던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면접 질문이 나왔습니다. 학생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큰 영향을 미쳐 공존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좋지 않고 너가 미래 변호사가 되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가 면접 질문이었고요. 정확하게 그 질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장난감, 음식 이런 얘기를 했다면 바로 학습이랑 연결시켜서 동시에 뉴스와 사설, 역사 수업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위안부 관련 문제 이렇게 나오면서 자, 요즘은 그냥 변호사 되겠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안부 할머님들께 2차 피해를 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냥 외교관도 외교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교관도 안에 외교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주한 외교관, 주한 대사관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면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이걸 정말 알고 쓰는 건가? 모르고 쓰는 건가? 그래서 일부러 저희는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면 그 명대구 입학 후에도 아까는 그냥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겠다. 근데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보고서 작성 및 논문을 써보며 이제 학술제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데 학술제가 이제 명덕외고 교과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덕외고의 프로그램이 내 미래의 목표와 진로에 필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졸업 후에는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법정 판결에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면접 질문을 여기랑 여기를 같이 엮어서 만드신 거죠. 면접관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다음은 인성영역 이거 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제가 시간을 보고 제가 추후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특목고 합격 전략 방향성과 확장성입니다. 지금 요즘 이제 자소서 어디 가서 컨설팅 받으시면 무조건 어려운 거 써야 됩니다. 특히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이런데 과고 영재고 무조건 어려운 내용 써야 돼요. 무조건 어려운 거. 근데 저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학교에서도 이번에 자소서 기재 금지사항에 논문, 대학 강의 교수명
기관명 이런 것들 다 삭제했어요. 그 이유가 그런 쓸데없는 것들, 뭐 간혹 가다가 애들 자소서 보면 자기가 아인슈타인급이에요. 뭘 만들어내고 발명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작은 크게 어렵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2학년 사회시간 국가대회 대립 구도와 세계 분쟁 상황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 교과 과정에서 하나를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이후 세계는 왜 싸우는가라는 책을 읽고 대표적 외교 분쟁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는 분쟁까지 조사해보고 이를 통해 국가 간 대립이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종교, 민족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이 부분 저희 자기주도 학습에서 면접 질문에 나왔죠.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예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거를 고른 너의 이유를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지? 그래서 그 방향을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 자기는 이 본인의 이 국제 분쟁에 대한 흥미와 진로를 영어 학습으로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학습으로 나가고자 영어 토론 동아리를 개설해서 국제 이슈로 토론 동아리를 진행을 했고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CNN, 뉴욕타임즈 등의 자료를 읽으며 근거를 수집했죠. 그래서 영자 10분을 접하면서 사회학습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 어휘 학습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왜 선택했는지 공식적인 문체니까 작성되기 때문에 문장 구조까지 분석해서 나 영문법까지 공부했어.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3학년이 돼서는 영자 신문 동아리 개설이 확장이 됩니다. 점점. 신문 동아리 개설해서 외교적 갈등 발생 원인과 진행 양상을 직접 영어로 기사로 작성하는 활동을 발전시켰고 작성 후에는 부원들과 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너무 물어보고 싶게 생겼던 부분이었고요. 정말 면접 질문에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또 더불어 기사 작성은 영어 전문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 많이 주었고 학기 말에는 카슈미르 분쟁, 미중 무역과 같은 복잡한 국제 갈등에 관한 기사도 수월하게 써내며 영어와 사회학습에서 한층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마무리죠.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어떻게 노력을 이어가 나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 그냥 어렵게 쓰는, 의미 없이 쓰는 그런 거 말고 뭔가 주제가 점점 높아져야 된다. 제가 독서로그에만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학년 때는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요. 3학년 때는 원서 저스티스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자가 쓴 다른 책을 같이 읽어요. 혹은 저자가 반대하는 그런 이론을 가진 다른 책을 읽으면 이게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뭔가 질이 있는 스토리라인이 있는 독서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서록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번에 기재 금지사항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자, 중등교육 가족 범위 초과 활동 언급 금지, 선행학습이라는 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자, 영어 논문, 의학 논문 읽었다는 내용 금지. 자, 대학 수준의 전국 지식 언급 자제. 자, 중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활동 기재하지 마세요. 실제 경험하지 않은 활동 작성하지 마세요. 너무 심한 MSG, 물론 MSG 조금 들어가지만 너무 심한 거 쓰지 마세요 이거죠. 또 논문 인용 신뢰도 떨어뜨립니다. 자, 대학 교수 강의 언급 비언시적으로 들리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전문 용어 남용 오히려 역효과예요. 내용의 진정성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자소서 작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자소서가 합격률이 높죠. 아무래도 자소서에 물어보는 게 다 들어가야죠. 과도하게 어려운 내용보다는 본인의 진정성, 왜냐면 이건 대입자소서가 아니거든요. 중3이고 그 입학사정관 분들도 아세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에 맞춰서 알맞게 표현을 하는 게 좋고요. 학교 생활 중심의 활동을 위주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인성 영역 최신 트렌드입니다. 과거의 인성 영역 최신 방술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반티 잘못 골랐는데 내가 나서서 해결했어요. 친구들 싸웠는데 제가 다 중재했어요. 약간 어벤져스식 영웅서사 구조였어요. 문제 해결자로서 나를 강조하고 결과를 서술하는 거였다면 요즘은 과정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저에게 성찰의 깊이를 보여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운 점을 서술하는 거. 실패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 영역 작성 핵심이죠. 최대한 진정성 있는 경험으로 과장된 표현 자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왜냐면 이제 리더십 써봤자 애들 뭐 학생회, 뭐 반장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더 구체적인 예시로.
그래서 자기 성찰의 깊이를 보여주고 특히 저는 여기를 가장 많이 애들한테 해요. 본인의 인성의 부분과 진로를 좀 연결을 시켜라.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 변호사의 인성적인 핵심, 인성적인 부분을 본인의 그 인성이랑 연결을 시켜서 그래야 마지막 마무리가 되게 이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래서 하나고 잠시만요.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수업 안내가 나가지 않았나요? 일단 네 입학사정관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그 프린트 보시면요 여기 저희 수업 시간표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우성훈 소장님 같은 경우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랑 이제 서울권 외국 국제국 전부 이제 경기권 외국 국제국 전부 다 하고 계시고요. 저 역시 그렇고 지금 이제 유일하고 이제 최대 정원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지영 부원장님 같은 경우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랑 서울권 외국 국제국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 일과 이제 요일들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파이널반 같은 경우는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보시고 참고하시고 이제 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가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소장님 안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에는 자주 안 오셨죠? 그쵸? 소장님, 그쵸?